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에이펙은 전 세계 GDP의 62%, 또 절반 가까운 교역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 협의체다 보니 함께한 정상들의 셈법이 꽤나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미국에 모인 정상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 며칠 미국이 아주 좀 북적북적했죠. 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위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신중국 그 연방이라는 단체가 시진핑 방문과 맞물려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또 친중국 시위대들, 친중국 환영 인파들도 한 1,000여 명 정도 오면서 네. 둘을 분리해 놓기 위해서 미국 경찰들이 상당히 좀 애를 썼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21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네. 정상 간의 만남을 1993년 11월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시애틀에서 주최를 하면서 이제 정례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네. 항상 11월에 만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설립 목적은 회원국 간 정상 간의 자유로운 의견 토론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그리고 경제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주로 좀 논의하다 보니까 세계 이목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의 준말이잖아요. 에이펙이요. 그럼 이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를 차지하나요? 이들 나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정확히 38%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GDP는 62%, 교역량은 48% 차지하는데 이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는 미중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미중 자체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3분의 1 정도로 차지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네. 전 세계 언론도 주목되고요. 이번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500명에 달하는 방미단들을 꾸려서 갔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매일같이 특집 보도를 하는데 네. 상당히 좀 화려하게 보도를 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미국 방문인 거죠?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번 미국 방문을 했고요. 네. 6년 반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첫 번째 정상을 초대하면서 방문한 이후에 6년 반 만에 다시 재방문이고요. 네. 작년 11월 달에 발리에서 있었던 에펙 기간 동안에 두 정상이 한 3시간 정도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친근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미중 정상회담 장소와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살펴볼까요? 어땠는지?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발리 회담보다도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늘어난 한 4시간 정도 조금 넘게 진행이 됐고요. 발표문도 2배 정도 더 늘어났고요. 네. 합의 사항뿐만 아니라 성과도 작년 11월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다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고요.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기자와 같은 연단에서 같이 눈 맞추고 대화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가급적 꺼린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상대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요구한다면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미리 제출하도록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공동 성명도 없었는데요. 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합의 사항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같이 계속 발전해 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호텔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네. 우드사이드 대저택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좀 빈정이 상하셨는지 시진핑 주석이 30분 늦게 그랬다면서요?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징 시간으로는 새벽 3시이기 때문에 시차 적응도 안 된 것도 있지만 막판에 실무진들의 협상이 대만 문제, 기술,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이 때문에 좀 흡족한 환영 만찬도 못 받고 해서 이참에 러시아 대통령처럼 조금 늦게 출발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은 기업인들이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였는데요. 무려 미국을 대표하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티그룹, 엑슨모빌, JP모건 체이스 CEO들이 방문했는데요. 문제는 이 만찬 참가비가 최고 테이블당 4만 달러. 네. 그러니까 8인 테이블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인당 7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400명 정도의 그 기업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제일 외곽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2,000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주변으로 많이 몰린 이유는 좀 눈도장도 좀 찍고 네. 그리고 좀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고 5천만 원 넘게 됐다고 들었는데.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인당 7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인당 그렇군요. 예, 예. 네. 그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미국이 원했었다면서요? 네, 미국도 원했을 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같이 그 원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힘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식 그 러브콜도 보냈고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종료됐지만 경기가 생각처럼 V자형 회복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뜻하는 L자형 내지 아니면은 I자형 경기 추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그 사전에 봉쇄하려는 측면도 있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1월이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현재 그 라이징거 집권당의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지율이 1위이긴 하지만 야권의 2, 3위들이 지금 단일 후보로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 박빙승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이 여기에 선거 개입하지 말라는 이런 경고도 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 또 가을철 미 대선을 앞두고서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 정상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뭐 군사적 긴장감도 낮추고 네, 대화 채널도 네.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회담에 두 분 다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G2의 정상의 만남은 늘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논의 중에서 소장님께서 좀 가장 의미 있게 지켜본 대목은 어느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방향의 그 투자 제한을 좀 철회해달라고 중국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투자가 막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엑소더스가 그 물밀듯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나 압박 강도가 이전보다도 더 첨단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나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행동에 좀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은 각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이것보다 더 나가서 네. 디커플링은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첨단 반도체 네. AI와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디리스킹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경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변하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정상회담 전에 혹시 뭐 관계 개선과 관련된 어떤 확실한 어떤 신호라든가 협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중국을 연구하다 보면요. 중국이 의외로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도 국제 협상이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의 경제가 어렵다,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다는 이런 속내를 내비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중요 회의에 나가기 전에는 자존심을 살리면서 미국을 향한 그 중국식 러브콜을 보내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을 드는데 네. 이번에는 14가지 조건을 들었다고 합니다. 14가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요. 네. 3대 원칙이죠. 그러니까 상호 존중하고 평화 공존하고 서로 윈윈하기 위한 협력을 하자. 그리고 3불가 원칙을 정했는데요.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뭐 체제 변경이라든지 신냉전을 가져오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맹국가 연대에서 중국과 대결하지 않는다. 또 대만 독립 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륙과 대만을 분할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중국과의 분쟁을 의도하지 않는다.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 디커플링을 의도하지 않는다. 과학 기술 발전을 의도적으로 저해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중국 포위망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4가지인 거죠, 다 합해서요? 예. 네. 일단 요구는 한 거고요. 미국은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 에펙 정상 기간 중에 그날 회의를 한 게 한 2시 정도 끝났는데요. 저녁 5시에 에펙 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네. 독재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모두 발언해서 지구는 두 나라 모두 성공할 만큼 넓다. 그리고 관계 개선 14가지 요구사항을 보면서 중국식 러브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너희가 심행한 현상 변경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시절에 2013년 6월 달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태평양을 두 나라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신형 대국 관계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놀란 미국이 이거와 관련해서 불편한 심정을 독재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만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미국에서? 이번에 대만 문제는 정상회담 기간 중에 거의 절반이 할애될 정도고요. 네. 대만과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혹시나 회담 뒤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런 사태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해석을 두고서요. 그래서 이제 손에 쥐고 있는 메모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읽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절대된 말만 하면서 서로의 불신이 없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대만과 관련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단 하나의 원칙, 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익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당이 결정한 사항이고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이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대규모 침공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은 반대하지만 또 무력 통일도 반대한다. 어느 한쪽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대만의 자해 능력을 좀 유지시킨다든지 대만 방위와 관련해서 계속하겠다는 시사이기 때문에 네. 미중 간의 양안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도 여전히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중국 문제, 미국 문제 전문가시니까 이번 정상회담 지켜보면서 혹시 언론이나 분석가들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외교에 있어서는 어떤 행간을 잇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중국에 좋기 때문에 엄호 사격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찾아간 건데요. 이 때문에 브라질에서 수입했던 콩을 이제 대선의 격전지인 아이오와, 일리노이, 위스콘 그리고 미시간 소위 말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대선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이 주에 주산물이 콩인데 300만 톤을 수입해 주겠다. 네. 그리고 미국이 오기 전에 문제가 많았던 보잉 737 맥스를 운행을 재개하면서 이번에 가서 구매와 관련된 협의도 하겠다.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면 82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세계 경제 국가, 세계 대설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틈을 중국이 삐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꽃을 안겨주면서 환심을 사서 미국이 방심하는 사이에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게 현재 중국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이펙에 모인 정상들의 셈법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쇼.